1978년 겨울 이야기. 아버지가 남기고 간 땅 문서가 재개발 구역에서 사라졌을까? 그리고 그 모든 비밀 뒤에는 내가 사랑하게 된 그 남자의 집안이 있었다. 청량리역의 굴욕. 1978년 겨울, 서울의 추위는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청량리역에서 내린 은희는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서 있었다. 21살 시골에서 갓 올라온 처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은희야, 여기서 일하려면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같은 고향 선배 영자 언니가 말했다. 봉제 공장은 만만한 곳이 아니거든. 동대문 근처 4층 봉제 공장. 하루 12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 옷을 만들어내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하지만 은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남겨준 마지막 말이 늘 귓가에 맴돌았다. 은희야, 배움을 멈추지 마라. 그것만이 너를 자유롭게 해줄 거다. 어느 날 오후 공장장이 은희를 불렀다. 은희야, 오늘 저녁에 강남 쪽 파티에 가서 접대 일 좀 도와줘. 평소보다 2배 줄 테니까. 접대요? 그냥 음료 나르고 손님들 시중 드는 일이야. 어려운 거 아니야. 돈이 절실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약값도 보내드려야 하고 야간 고등학교 학비도 마련해야 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7시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 은희는 처음 보는 화려함에 압도됐다. 값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들과 고급 한복을 차려입은 부인들이 웅성거렸다. 재개발 관련 사업 설명회였다. 저기 시골에서 올라온 애 같은데? 한 부인이 은희를 보며 속삭였다. 요즘 이런 애들이 서울로 많이 올라오더라고. 물건 조심해야 해. 은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다. 조용히 음료를 나르고 빈 접시를 치웠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조용히 구석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다. 도윤이었다. 대기업 건설회사 후계자라는 소문이 들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을 때 그만 혼자 뭔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실수는 그때 일어났다. 은희가 음료를 나르다가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한 부인의 한복에 주스를 쏟았다. 아이고, 이게 뭐야? 부인이 소리쳤다. 이 시골년이.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은희에게 집중됐다.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희는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미안하다고 되는 줄 알아? 이 한복이 얼마인 줄 알아? 부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은희를 에워쌌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늑대 떼 같았다. 이런 애들은 교육을 받아야 해. 어디서 올라왔어? 시골에서?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은희는 꾹 참았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등을 곧게 펴고 고개를 들었다. 그때 도윤이 다가왔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혹시 다치셨나요? 그는 은희에게 깨끗한 손수건을 건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희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멸시할 때 단 한 사람이 보여준 따뜻함. 그것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봄볕 같았다. 은밀한 만남들.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다. 은희는 다시 평범한 공장 생활로 돌아갔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특히 도윤이 건네준 손수건을 보며 그의 따뜻한 눈빛을 떠올렸다. 어느 날 점심시간 공장 앞에서 누군가 은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윤이었다. 안녕하세요. 그가 미소를 지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은희는 깜짝 놀랐다. 이런 대기업 도련님이 자신 같은 공돌이를 찾아올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 그냥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커피 한잔 하며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가까운 다방에 앉아 도윤은 책 한 권을 꺼냈다. 혹시 책 읽기 좋아하세요? 이건 제가 요즘 읽고 있는 건데 재미있어서요. 무정이라는 제목이 적힌 책이었다. 이광수의 소설이었다. 아, 이 책 알아요. 은희의 눈이 반짝였다. 고향에서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아직 못 읽었어요. 그럼 이거 먼저 읽어보세요. 도윤이 책을 밀어줬다. 다 읽으시면 또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날부터 이상한 만남이 시작됐다. 도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공장 앞에서 은희를 기다렸다. 때로는 책을 가져다 주고, 때로는 그냥 산책을 하며 이야기했다. 대학에서는 뭘 공부하셨어요? 은희가 물었다. 경영학이요. 아버지가 정해준 길이죠. 도윤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그런데 진짜 하고 싶은 건 따로 있어요. 뭔데요? 글 쓰는 일이요. 기자나 작가 같은. 은희는 의외였다.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자신만의 꿈이 있다는 게. 전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은희가 말했다. 아버지처럼요. 아버지가 선생님이셨나요? 네. 시골에서 작은 학교를 운영하셨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런데 더 이상 말하기 힘들어 보이자 도윤은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하지만 그는 은희의 표정에서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만남은 잦아졌다. 도윤은 은희의 순수함과 배움에 대한 열망에 감동받았다. 그녀와 이야기하고 있으면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희도 마찬가지였다. 도윤은 자신이 만나본 사람 중 가장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 신분의 차이 따위는 상관없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자신도 당당한 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어느 날 밤 은희는 도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남산 밑 조용한 벤치에 앉아서였다.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골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작은 학교를 세우는 게 꿈이었거든요. 좋은 분이셨네요. 1974년에 드디어 학교 부지를 마련했어요. 마을 한가운데 있는 작은 땅이었는데 아버지는 그곳에 학교를 짓기 위해 모든 재산을 쏟아부으셨어요. 도윤은 조용히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땅 소유권 문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분명히 정식으로 사신 건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땅이 다른 사람 소유라는 거죠. 그럴 리가요. 아버지는 억울하다며 관청에도 가고 변호사도 찾아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갱이라고 몰아세우기까지 했죠.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결국 아버지는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학교는 무너지고 마을 사람들의 원망까지 받게 됐죠. 그 스트레스로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도윤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런데 이상했다. 은희가 말한 그 지역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그 땅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세요? 경기도 부천이었어요. 지금은 재개발 구역이 됐다고 하던데.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부천 재개발 구역. 그곳은 자기 아버지의 건설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이었다. 도윤 씨, 괜찮아요? 아, 네. 괜찮습니다. 도윤은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혹시 아버지 회사가 그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그날 밤 도윤은 잠들 수 없었다. 사랑하는 여자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 자기 집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다음 날 도윤은 회사 서류를 뒤져봤다. 부천 재개발 관련 파일을 찾아보니
정말로 1974년경 그 지역 토지 매입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버지의 지시사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어떻게든 제거하라. 문서상 하자를 만들어서라도 토지를 확보하라. 도윤의 손이 떨렸다. 정말로 자기 집안이 은인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새로운 기회. 진실을 알게 된 도윤은 며칠 동안 은희를 만나기 어려웠다.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희에게 제대로 된 기회를 주는 일이었다. 도윤은 지인을 통해 한 출판사 사장을 만났다. 교정 일을 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셨죠? 그래요. 요즘 젊은 애들은 한글도 제대로 못 써서 걱정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딱 맞는 사람이 있어요. 성실하고 꼼꼼한 데다가 책 읽기를 정말 좋아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야 당연히 좋죠. 며칠 후 도윤은 은희에게 이 기회를 알려줬다. 교정일이요? 은희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네. 출판사에서 책이 나오기 전에 글자 틀린 것이나 문맥이 이상한 부분을 찾아서 고치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 한번 만나보자고 하시네요. 은희는 설렜다. 공장에서 하루 종일 재봉틀 돌리는 것보다 책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다니. 며칠 후 면접을 본 은희는 그 자리에서 합격했다. 출판사 사장은 은희의 똑 부러지는 답변과 성실한 태도에 만족해했다. 내일부터 나올 수 있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희는 공장을 그만두고 출판사 근처에 작은 방을 얻었다. 도윤이 보증금을 빌려줬지만 은희는 이것도 나중에 갚겠다며 차용증을 썼다. 새로운 일은 정말 재미있었다. 매일 새로운 책을 읽으면서 글자를 다듬고 문장을 다듬었다. 소설책도 있고 교양서적도 있었다. 은희는 일하면서 동시에 공부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저녁이면 도윤이 찾아와서 함께 저녁을 먹거나 산책을 했다. 두 사람의 사이는 더욱 가까워졌다. 요즘 정말 행복해요. 은희가 말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니. 도윤은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아직 진실을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은희 씨, 혹시 아버지 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진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사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냥 앞만 보고 살고 싶어요. 하지만 도윤은 그럴 수 없었다. 자기 집안이 저지른 일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숨겨진 진실. 어느 날 오후 출판사에 낯선 할아버지가 찾아왔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그는 은희를 찾는다고 했다. 은희 양 맞나요? 고향이 부천이고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셨던. 네, 맞습니다. 누구시라고요? 나는 김봉수라고 하오. 당신 아버지와 친구였던 사람이요. 할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당신 아버지 토마스 선생님 말이요.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셨어. 할아버지도 그 일을 알고 계시는군요. 아니요. 나는 그 일의 진실을 알고 있소. 김할아버지의 눈이 번뜩 빛났다. 그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어. 은희가 긴장했다. 당시 내가 관청에서 일했거든. 토지 관련 업무를 맡았었지.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 어떤 일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부천 일대 토지 소유권 문서를 모두 재검토하라고. 그런데 그 검토 기준이 이상했지. 마치 특정 사람들의 토지만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 그게 무슨. 그 뒤에는 큰 건설회사가 있었소. 재개발을 위해서 그 지역 토지를 모두 싸게 사들이려고 했던 거지. 김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다. 나는 그때 이상해서
몰래 복사해둔 게 있어. 이걸 보시오. 서류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특정 건설회사에서 관청에 돈을 주고 토지 소유권의 문제를 제기하도록 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 건설회사의 이름은 태평건설.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다. 그래, 바로 그 회사야. 지금은 더 커져서 대기업이 됐지만 말이야. 은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태평건설. 도윤의 집안이 운영하는 바로 그 회사였다. 이럴 수가. 은희 양, 이제 알겠지? 당신 아버지는 누군가의 탐욕 때문에 죽으신 거야.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금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어. 그 순간 은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사랑하는 사람의 집안이 자기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며 접근한 이유가 혹시 할아버지, 이 서류 정말 진짜인가요? 내 목숨을 걸고 말하는데 전부 진짜야. 나는 지금까지 이 일이 가슴에 걸려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 그런데 최근에 당신 소문을 들었지. 그 집안 도련님과 만나고 있다는. 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가씨 조심하시오. 그들은 이미 한 번 당신 가족을 파멸시켰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 그날 저녁 도윤이 찾아왔을 때 은희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태평건설 아세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났구나. 은혜 씨,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미 다 알아요. 은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당신 집안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도. 증거와 위협. 진실이 밝혀진 후 며칠 동안 두 사람은 만나지 않았다. 은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괴로워했고 도윤은 죄책감으로 잠들 수 없었다. 그러나 도윤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은희의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모두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먼저 도윤은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 1974년 부천 재개발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그게 왜? 아버지 태평건설 회장은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때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죠? 도윤아, 그런 옛날 일은 신경 쓰지 마라.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아버지, 그 일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죽었다니? 그건 너무 과장 아니냐?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아버지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도윤아, 내가 요즘 누구랑 만나고 다니는지 알고 있다. 그런 여자 때문에 괜한 상상하는 거 아니냐? 그런 여자라니요? 공장에서 일하던 처녀 말이야. 아마 너한테서 뭔가 얻어내려고 그런 이야기를 지어낸 거 아니겠냐? 도윤은 화가 났다. 아버지, 은희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증거도 있어요. 증거. 도윤은 김봉수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서류를 보여줬다.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걸 어디서 구했냐? 중요한 건 이게 사실이냐는 겁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쳤다. 그래, 사실이다. 사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그런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아버지. 도윤아, 너는 아직 세상을 모른다. 돈도 권력도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피해? 그들은 어차피 보상도 받았어. 괜히 욕심부리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야. 도윤은 실망했다. 아버지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었다. 아버지, 이 일을 제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 무슨 해결? 이미 끝난 일이야. 그렇다면 저라도 해결하겠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벌떡 일어섰다.
도윤아, 내가 만약 이 일을 문제 삼는다면 각오해야 할 거야. 무슨 뜻입니까? 상속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그 여자도 가만두지 않겠다. 며칠 후 은희에게 이상한 편지가 도착했다. 보내는 사람 이름도 주소도 없는 편지였다. 더 이상 나서지 마라.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다시 한번 내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 은희는 손이 떨렸다. 이미 아버지를 잃었는데 이제 어머니마저 위협받고 있었다. 그런데 다음 날 도윤이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은희 씨, 제가 아버지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요? 아버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을 위협하고 있죠. 은희는 편지를 보여줬다.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네요. 은희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죽은 아버지가 돌아와요?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명예는 회복시켜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요? 증거를 더 모아서 공개하는 거예요. 신문사나 방송국에요. 은희는 놀랐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돼요? 집안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해요. 사랑과 선택. 그 후 일주일 동안 도윤과 은희는 함께 증거를 수집했다. 김봉수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당시 관청 직원들의 증언도 받았다. 또한 다른 피해자들도 찾아냈다. 부천 재개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은희 아버지만이 아니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터전을 잃었고 일부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거나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도윤이 말했다. 내일 한국일보 기자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도윤의 아버지가 은희를 찾아왔다. 은희 양이지? 태평건설 회장은 고급 양복을 입고 운전기사와 함께 나타났다. 은희는 긴장했다. 네, 그런데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소. 차 한잔 할까요? 근처 호텔 커피숍에서 회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얼마면 되겠소? 네. 돈 말이요. 얼마를 주면 이 일을 그만둘 건가? 은희는 화가 났다.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오. 이미 지난 일이야. 아무리 떠들어봤자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 그렇다면 살아있는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낫지 않겠소? 그래서 돈으로 입막음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입막음이 아니라 보상이요. 당신 아버지도 원했던 게 그거 아니겠소? 딸이 잘 사는 거?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하지만 전 그런 보상 받을 생각 없어요. 그럼 도윤이는 어떨까? 무슨 뜻이죠? 도윤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상속에서 제외할 거요. 그러면 그 아이는 한 푼 없는 신세가 되는 거지. 그래도 좋겠소? 은희는 가슴이 막혔다. 그건 도윤 씨가 선택할 일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오?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앞날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날 저녁 은희는 도윤에게 아버지와의 대화를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군요. 도윤이 한숨을 쉬었다. 도윤 씨, 정말 괜찮아요? 상속에서 제외되면. 은희 씨.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뭔데요? 당신이요. 그리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요.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은희 씨 결혼해요. 갑작스러운 청혼에 은희는 깜짝 놀랐다. 지금 이 상황에서요? 네. 지금이야말로 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도윤 씨. 제 집안이 당신 아버지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저는 달라요. 저는 당신과 함께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드리고 싶어요. 은희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함께해요. 정의와 화해. 1979년 봄, 한국일보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다. 대기업 건설회사, 토지 강탈로 서민 피해. 관청과 유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개발 부지 확보. 기사가 나간 후 사회는 들끓었다. 다른 신문과 방송에서도 연이어 이 사건을 다뤘다. 태평건설 주가는 폭락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도윤의 아버지는 결국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그는 도윤을 상속에서 제외시켰지만 도윤은 후회하지 않았다. 몇 달 후 작은 교회에서 도윤과 은희의 결혼식이 열렸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실한 축복이 가득한 자리였다. 김봉수 할아버지를 비롯해 피해자 가족들, 출판사 사장, 그리고 몇몇 진실한 친구들이 참석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도윤이 말했다. 네, 함께해요. 신혼여행 대신 두 사람은 은희의 고향을 찾았다. 아버지의 묘소 앞에서 은희는 말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어요. 도윤도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아버지, 늦었지만 저희가 잘못을 바로잡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후 두 사람은 서울로 돌아와 작은 학원을 차렸다. 희망학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가난한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가르치는 학원이었다. 은희는 국어를, 도윤은 사회를 가르쳤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보람찬 하루하루를 살았다. 어느 날 저녁 수업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옥상에 올라가 별을 보았다. 후회하지 않아요? 은희가 물었다. 뭘요? 모든 걸 포기하고 저와 결혼한 건 말이에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전혀요.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은희도 웃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희망이 가득했다. 몇 년 후 희망학원은 지역에서 유명해졌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이곳에서 공부해서 대학에 가고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는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은희는 임신 소식도 들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토마스라고 부르기로 했다. 우리 아이도 할아버지처럼 정의로운 사람으로 키우자. 은희가 말했다. 그럼요. 그리고 절대 권력이나 돈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으로요. 1982년 어느 봄날 희망학원 앞에 큰 화환이 놓였다. 축계교 3주년이라고 적힌 리본이 달려 있었다. 보낸 사람은 김봉수 할아버지였다. 그는 이제 8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희가 인사했다. 아니야, 내가 고맙지. 너희들 덕분에 내가 평생 가슴에 품고 있던 한이 풀렸어. 그날 저녁 학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졸업생들, 학부모들, 지역 주민들. 모두가 희망학원의 3주년을 축하하러 온 것이다. 은희는 단상에 서서 인사말을 했다. 저희가 이 학원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모든 건 제 아버지의 꿈에서 시작됐어요.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싶다던 아버지의 꿈 말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비록 아버지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저희가 대신 이루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갈 거예요. 도윤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에는 갓 태어난 아들이 안겨 있었다. 정말로 토마스라고 이름 지은 아이였다. 우리 토마스도 할아버지 뜻을 이어받아서 좋은 사람이 되겠지? 도윤이 아이에게 속삭였다. 아이는 마치 알아듣는 듯 작은 손을 흔들었다.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후 은희와 도윤은 조용히 앉아 차를 마셨다. 정말 먼 길을 돌아왔네요. 은희가 말했다. 그렇지만 후회 없어요. 이렇게 살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해요.
저도요.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빛은 마치 은희의 아버지가 보내는 축복처럼 따뜻했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땅은 결국 되찾지 못했다. 하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 정의로운 가치를 지키며 사는 기쁨,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보람. 1978년 겨울, 청량리역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본다는 믿음,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 은희와 도윤의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며 계속되어 갔다. 끝.